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사업보고서 읽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의 회사는 여기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읽기 들어오면은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에 대해서 김준 대표이사님으로 되어 있고 서울 종로구 종로 26 설인동 빌딩에 SK본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SK본사 사옥입니다. 설인동에 가면 이렇게 격자무늬로 되게 높은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에 SK라고 크게 적혀 있는데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여러 SK 계열사들이 본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네, 계속 읽어보면 회사의 개요라고 해서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중간지주 회사입니다. 중간지주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주회사 밑에 다시 한번 중간에 지주회사 성격의 회사가 하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지주회사는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해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회사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좀 연결대상 회사가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 제가 중요한 회사들만 좀 골라와 봤는데 몇 개 찝어보면 SK에너지 여기가 자산 규모가 14조 정도로 굉장히 크고 SK인천석유화학이 5조 그 다음에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 1조, SK에너지 인터내셔널도 한 2조 정도로 이 정도 회사가 규모가 크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있는데요. SK종합화학이 한 5조 정도로 또 규모가 크고 SK루브리컨츠도 2조 4천억. 뭐 조금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디서 한번 들어봤을 법한 이름들이고 또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 외에도 수천억대 자산 규모의 회사들이 수백 개는 더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요 사업 내용 부분에 오면은 주요 사업은 지주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지주사기 때문에 지주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관련 사업도 직접 하고 있는 것도 조금 있긴 합니다. 정관에 기재된 목적 사업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자세한 거는 여기 나와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지배, 지주사업의 그런 역할이고 원유, 석탄, 석유 제품 관련, 천연가스 관련, 송유관 이런 거 다 비슷한 그런 사업들이고 전력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뭐 배터리 요즘 핫한 배터리도 SK이노베이션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보 전자 소재도 역시 배터리와 관련된 거고 생명과학, 의학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팜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기술의 연구 개발 조사 R&D 이야기고 벤처 캐피탈 사업도 있고 환경 관련된 환경오염 관련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컨설팅 그다음에 정보통신 관련 사업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좀 신기한 게 보험 사업도 하고 있고 스포츠 마케팅 SK 야구단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는 주요 목적 사업은 따로 분류했어요. SK이노베이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인데 SK에너지, 종합화학, 인천석유화학 세 개 회사를 꼽아놨네요. 보시면 SK에너지는 석유 제품, 그 다음에 종합화학은 화학 제품, SK인천석유화학은 석유와 화학 모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은 크게 뭐 특이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계열사 회사의 총수, 주요 계열사의 명칭 및 상장 여부라고 해서 상장사가 SK 계열사로 총 상장사가 19개가 있고 비상장사는 100개가 있다. 물론 이 비상장사라고 하는 것도 뭐 사실상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총 119개사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 같고 100개를 다 가져올 수는 없어서 제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몇 개 좀 유명한 회사를 보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있고요.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는 SK네트워크스, SK가스, 뭐 그 다음에 SK케미칼, SK텔레콤, SK하이닉스 이 정도 회사가 좀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산도시가스도 SK 계열사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장사로는 11번가 다들 아시죠? 그 이커머스 사이트에 11번가가 있고 SKENS, SK건설, SK비율 아파트를 짓는 건설이 있고 윤활유를 만드는 루브리컨츠, SK매직, 정수기 동양매직이죠 옛날에 그거를 SK가 인수해서 SK매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상장했던 SK바이오팜 이거는 이제 2019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이 아직 비상장사로 되어 있지만 요건 지금 상장을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하는 SK브로드밴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계속 보면 이제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평가는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갚느냐를 판단하는 지표를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제 AA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19년 6월까지 계속 AA 플러스 기업 어음은 A1이면 최고 등급이거든요. 이거는 AA 플러스랑 뭐 준한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회사채 기준 AA 플러스로 아주 우량한 회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AA 플러스 위에는 트리플 A 하나밖에 없어서 가장 높은 등급에서 마이너스 1 된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서도
판단하고 있는데 해외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국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SK 이노베이션이 얼마나 우량한 회사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기관보다는 평가가 박하긴 합니다. S&P 기준으로 19년 초에 트리플 B 플러스였다가 지금 S&P가 트리플 B 마이너스로 2020년에 내린 상태입니다. 이건 왜냐면 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가 급락 사태를 겪으면서요. 정유업계는 어쩔 수 없이 다 한노치가 낮아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트리플 B 플러스나 트리플 B 제로나 트리플 B 등급이면은 투자 가능 등급으로 아주 우량한 회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연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연역이 뭐 15년부터 나와 있는데 뭐 대표이사들 어떻게 사내이사들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15년에 합병에 의한 최대 주주가 변경된 적이 있어요. 이때가 이제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하던 시기인데 주 SK가 SK CNC가 이름 바뀐 주 SK로 바뀌었다. 이 말이 뭐냐면 원래 SK CNC가 지주회사급이었는데 이 SK CNC를 주 SK로 바꾸면서 뭐 좀 지배구조의 개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의 변경이라고 해서 SK이노베이션이 원래 11년까지 SK에너지였는데 11년 1월 1일부로 SK이노베이션으로 상호를 바꿨고 이거는 회사 분할하면서 지배구조 개편하면서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 정유회사는 전통적으로 배당을 잘 주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고마진을 일으키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이어서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2019년은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를 급락할 정도로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는 2020년이긴 하지만 어쨌든 19년부터 업황이 계속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19년에도 지금 보면은 배당을 확 줄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00원을 유지하다가 3,000원 확 줄이죠. 근데 이마저도 사실 잘 준 편인 게 단기순이익이 지금 보면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10분의 1 맞나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원래 단기순이익이 거의 2조 정도를 기록하다가 1조 7천억으로 18년 줄었고 그마저도 지금 650억으로 엄청나게 많이 단기순이익이 많이 줄어서 지금 거의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인데도 배당을 이렇게나 준다는 게 굉장히 주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회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배당 수익률은 그래서 19년 기준으로는 보통주 1.9%, 우선주 2.6%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원래는 고배당주입니다. 우선주 기준으로 6% 내외 배당을 주는 고배당주였는데 지금 그 명맥이 좀 끊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 왔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오면은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중간 지주회사다 보니까 대규모 자회사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복잡해요. 사업의 개요 부분이 너무 길고 내용이 많아서 제가 간추느라 좀 애먹었는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5가지 사업이 있고 1번은 석유 개발, 소재 이런 거고 2번 석유, 그 다음에 3번 화학, 4번 윤활유, 5번 배터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는 뭐 이제 최근에 SK이노베이션 하고 있는 아주 핫한 분야고 석유 소재 개발, 그다음 소재, 요 소재도 이제 배터리 관련 소재가 있고 뭐 기타 소재도 있는데 어쨌든 석유 개발은 전통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유 개발, 시추 뭐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석유 사업은 SK에너지를 중심으로 휘발유나 경유 같은 그런 뭐라 해야 되냐 기름을 만드는 거죠. 소위 말하는 기름들을 만드는 거고 화학 산업은 SK종합화학, 인천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플라스틱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플라스틱 제품들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윤활유는 말 그대로 윤활유, SK 루브리컨츠라고 윤활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윤활기유, 윤활유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숫자를 좀 볼게요. 사업 부문별 주요 재무 정보를 보면은 어떤 사업 부문이 SK이노베이션에게 중요한 사업 부문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데 석유 사업이 매출 부분이 제일 큽니다. 전통적으로 70%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부분이고 손익도 30% 이상의 손익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업 손익만 보면은 화학 산업이 좀 많이 큰 편입니다. 여기가 매출 대비 손익 부문이 큰 걸 보면은 상대적으로 석유 사업에 비해서 고마진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고마진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윤활유 사업은 매출 대비 영업 손익 비중이 굉장히 높죠. 이것도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높아왔습니다. 이것도 더 고마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신성장 사업이라서 매출은 뭐 크게 비중은 없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지금 1,400억에서 3,400억, 6,900억으로 두 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의 영업손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의 특징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석유 사업의 특징은 원유부터 제품 생산, 수송, 그 다음에 제품 판매의 4단계의 밸류체인이 있는 사업이고, 특성상 중동 상류국 등의 원유 수출 정책 및 환율 영향에 민감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표, 그러니까 판매 시장은 소매는 대리점인 주유소 쪽에 팔고 있고, 직매는 중동 직매처, 군 관납 이런 데 팔고 있고, 가스도 역시 가스 충전소 대리점에 팔고 있다. 수요자는 일반 소비자는 가정용, 산업용, 차량용이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뭐 산업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수와 수출로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유 제품 소비 동향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고요. 2019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해서 원유 수요 자체는 꾸준히 석유 제품 수요 자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7년에 여기 보시면 9,380 아니네요. 얼마죠? 9억 3,800만 배럴이고 9억 3,200만 배럴로 뭐 배럴 자체는 뭐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고 비중을 보면은 납사 비중이 굉장히 높죠. 납사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용 소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생활에 접할 일은 잘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매출 비중이 높고 전통적으로 높죠. 그 다음에 높은 게 보면은 여기 경유가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휘발유 아무래도 차량에서 많이 소비되는 요 두 개가 높고 그 다음에 LPG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유는 이제 100% 수입이죠. 우리나라는 원유가 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디서 원유를 도입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의 여기입니다. 중동에서 17년부터 뭐 꾸준히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여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동에서 떨어진 비중은 미주에서 충당을 하고 있죠. 7%에서 17%로 거의 10%포인트 가량 2년 만에 올라왔는데 이게 뭐 셰일 유구도 있을 거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미주에서 많이 수입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사업의 국내 시장 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주유소는 SK 주유소가 점유율이 제일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내수 시장 판매는 SK 에너지가 뭐 30%로 3분의 1 정도를 판매하고 있어서 아주 시장에서 마켓시어가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설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좀 너무 많아서 조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설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서산에 공장이 있고 지금 4.7GW인데 2017년 대비 굉장히 많이 증설한 상황이고 계속 증설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석유 제품을 만드는 울산 컴플렉스라는 곳이 있는데 울산 석유화학 복합단지에 가면은 1000배럴 기준이니까 연간 한 3억 배럴 정도씩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SK종합화학으로 보면은 여기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기초유화와 화학소재 이렇게 나눠지고 역시 울산 컴플렉스 울산 석유화학 단지에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거의 한 700만 톤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SK인천석유화학은 앞서 말한 에너지나 위에 있는 종합화학보다는 비중이 좀 낮은 편입니다. 보면은 석유화학류가 당장 여기는 150만 톤 정도밖에 안 되죠. 여기는 지금 700만 톤 가량 되는데 석유류도 지금 1억 3천만 배럴, 1억 4천만 배럴 이 정도인데 아까 에너지는 3억 배럴 정도 돼서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조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의 신설 매입 뭐 이런 계획도 적어놨는데요. 진행 중인 투자가 어떤 게 있느냐? 보통 이제 다 배터리에 지금 몰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가 비중이 클 겁니다. 보면은 단위가 억 원이에요. 이게 6조를 투자하는 겁니다. 6조 9천억, 5조 9천억을 투자하는 거고 기지출 금액은 2조밖에 안 돼서 앞으로 한 3.7조는 더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배터리 관련된 거다. 립스라고 한 거는 리튬이온 배터리 세퍼레이터라고 이제 배터리의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석유 사업이든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석유 사업에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잔합잔사유 탈황이면은 친환경 설비고요. 화물주유소도 신설하고 탈황 설비로 한 1조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 환경 규제에 맞춰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SK종합화학이 프랑스에서 지금 석유화학 투자를 하고 있어요. 세계 생산시설과 제품에 인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또 별도로 표시를 하고 있고 향후에 투자 계획은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뭐 있겠지만
공개할 의무도 없고 위약정의 상태인 것도 맞는 말이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겠죠.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 계속 보면은 SK 이노베이션과 SK IE 테크놀로지 여기는 이제 배터리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계속 보면 배터리 사업과 석유 개발 및 기타 사업 해서 총 이제 배터리 쪽이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배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2배씩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석유 개발은 뭐 조금 부침이 있지만 뭐 왔다 갔다 하고 1조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인석성형, 루브리컨츠 이 쭉 많은데 너무 많아서 패스했습니다. 이렇게 다 아실 필요도 없고 전반적으로 이 회사 두 개가 좀 크고 이 회사 두 개는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윤활유 만드는 루브리컨츠가 좀 고마진 사업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파악을 하시기에는 너무 정보가 많지 않나 생각이 돼서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 비용이 보면은 총 한 2,200억, 그 다음에 여기도 2,300억, 1조 9천억 정도, 1조래 1,900억 정도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연구개발 매출 대비 비중은 0.4%로 조금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정유업계 자체가 조금 저마진,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저마진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연구개발 비용 자체가 매출 대비로는 낮은 편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을 매년 투자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로마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왔습니다. 요약 재무 정보라고 해서 재무제표를 요약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서 자산 총계가 한 39조 정도 되는 회사고 부채 총계는 21조 정도 되는 회사. 최근에 좀 많이 늘었죠. 지금 상황이 업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다음에 자본 총계는 18조, 19조 이 정도로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어쨌든 20조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출액은 49조. 원래는 이제 54조까지 갔다가 좀 떨어진 상태고 영업이익이 좀 많이 안 좋아요. 3조, 2조, 1조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지금 거의 바닥을 찍은 상태고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계속 안 좋은 상태고 연결회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요약 재무 정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자산 규모 2천억 이상의 회사만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보시면은 큰 회사가 SK에너지, 그 다음에 인천석유화학,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에너지 인터내셔널, 종합화학, 루브리컨츠 이 정도 회사가 큰 회사고 매출 비중도 보면은 여기가 제일 크죠. 여기가 32조로 석유 제품 매출이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문제는 당기 순손실이다. 이렇게 많이 팔아놓고 마이너스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도 여기도 인천석유화학 부분도 역시 마이너스고 그나마 이제 무역업으로 좀 돈을 벌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루브리컨츠 윤활유는 역시 업황이 안 좋아도 마진을 내고 있는 아주 우량한 사업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로마자 7번 주주에 관한 사항으로 왔습니다. 주주는 SK이노베이션은 중간 지주사다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중간 지주사면은 제일 위에 있는 큰 지주사가 있겠죠. 그 지주사가 바로 SK주입니다. SK라는 지주사가 있고 그 밑에 SK이노베이션이 있다. 그래서 SK가 SK이노베이션의 지분을 33.4%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주주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놨는데 주 SK 주식회사는 뭐 이런 회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의 대표자가 누구냐? 당연히 이분이겠죠. 최태원 회장님. 그 다음 이분은 전문 경영인일 겁니다. 어쨌든 최태원 회장님은 60년생이고 최태원 회장님이 SK주의 지분을 18%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년 말 기준으로 18%라서 그렇게 뭐 높은 지분은 아니지만 경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정도네요. 최대 주주의 변동 내역이라고 해서 18년에 보면은 최태원 회장님이 23%를 가지고 있다가 18%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왜 줄었냐? 증여. 최종현 학술원에 증여를 했고 최재원 외 17명에 또 증여를 했고 어쨌든 이 지분을 4.68%를 친인척들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여기 지분이 조금 준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 내용 모두 특수관계인 증여, 특수관계인은 다 대부분 친인척이겠죠. 이분들에게 증여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분포 현황해서 소유 현황이 5% 이상 주주가 주 SK 말고 국민연금밖에 없다. 10% 정도를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여기 SK이노베이션도 역시 10% 가지고 있고 우리 사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주주가 숫자로는 99.98%,
그리고 비율로는 31.39%를 나눠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직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직원이 보면은 SK 이노베이션 직원만 보면은 2,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속연수는 10년 정도 되고요. 물론 이제 밑에 자회사들이 쭈루룩 많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과 뭐 그 밑에 자회사들까지 합치면 직원이 뭐 아마 제 생각에는 수만 명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기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 SK 이노베이션 중간 지주회사인 요 회사만 봤을 때는 2,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 현황도 가져와 봤는데 김준 사장님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받겠죠. 이분은 이제 퇴직금을 받으신 것 같고 이분이 이제 연봉이 한 30억 정도 되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요 임원분들도 30억, 2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SK이노베이션 사업보고서 읽기를 마쳤고요.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좀 하느라 힘들었는데 뭐 어쨌든 좋은 공부였던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